학생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메타 교육. 네, 저희들 3회차 2부 진행하겠습니다. 와, 1부에서 너무 내용들이 좀 많았죠. 자, 1부 내용들을 정리하자라면은 자, 의대는 어쩔 수 없어. 학업 역량의 기본 베이스에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넣어보자. 그게 힘들다라면 메타로 오셔라.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이렇게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자, 최규현 소장님한테 왔어요. 근데 진로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제일 처음 뭐부터 솔루션을 주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어떤 그 학년이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학년이에요. 네, 뭐 1학년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이 사실 뭐 의대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지는 않았었을 거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관련 그 활동을 어떻게 이제 좀 계획을 얘기를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아이 입장에서 이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성적도 성적이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교과 세특에 있어서 학업 역량적인 측면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방향을 잡고 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이 설계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 있어서의 가장 그 두드러진 우리가 그 활동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탐구 역량이 좀 되어질 텐데 이 탐구 역량에 있어서 아이가 학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산출물을 좀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 이 관련 이 전공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전공보다는 그 교과목에 해당되는 그 개념을 어떻게 내가 좀 영향적으로 좀 강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좀 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업 역량적인 측면을 어떤 학업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아이가 어떤 지식을 축적을 했느냐 그리고 축적된 지식을 이 교과 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적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흐름으로 아이들의 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이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1학년 친구의 학업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의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세특에서 탐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런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자, 2학년 친구가 생활기록부가 마감이 돼서 조재현 소장님한테 찾아왔어요. 자, 3학년 때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1학년, 2학년은 생활기록부가 그냥 쏘쏘 이 정도예요. 예.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만약에 1학년 때까지 본인이 희망하던 부분이 의학대가 아니었는데 보통은 이제 공대 계열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했는데 2학년이나 3학년 때 진로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대단히 많이 고민합니다. 성적은 되는데 제 진로가 이쪽에 맞춰 있기 때문에 과연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과 전공 적합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의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바탕이 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학업 이제 전공 적합성 때문에 아까도 저번 회차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내용 무조건 의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대학이 요구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과정이 정확하게 본인이 노력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면 사실은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최규현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학업 역량이란 측면, 그러한 성적이 밑바탕이 되었다라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대로 이공계열 공대를 가려고 희망했던 친구가 성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야, 너 의대 원삼 써봐. 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친구한테 3학년 때 뭐 이렇게 공대와 관련된 활동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솔루션을 주신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요. 저희가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좀 연결시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1, 2학년 때는 본인이 연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과제 집착력이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의 전환, 그래서 기존에 몰랐던, 그래서 조금 더 교과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 내용상에서 배우는 내용과 그 다음에 논술이나 이런 데서 다뤄지는 개념들이 약간 개념적 오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바꾸어가는.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심화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생기부를 조금 더 고쳐 나간다라면 실제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정윤 소장님 이런 거에 사례 많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대를 희망한 친구들이 다양한 탐구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식초 만드는 건 대부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해식초 그렇죠. 만드는 것을 탐구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진해식초. 전국에서 진해식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딱 한 분에게만 컨택이 돼서 진해식초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 터득한 걸 기반으로 해서 진해식초를 직접 만든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걸 걸러가지고 이제 항균 작용을 딱 별도로 테스트하는 그런 실험을 했던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면역 반응에 관심을 가졌던 친구가 거기에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백신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알고 난 다음에 식물 백신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전혀 이제 의학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의학적으로도 관심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공학적으로 내용을 썼어요. 이게 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래도 충분히 합격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렇게 자, 의대 생활 기록부를 하면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관심이 많아요. 자, 그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조금 발전되어주는 부분들에서 의료기기에 공학적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에서 얘기를 했죠.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게 어떤 의대의 입시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자, 그 대비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희경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30% 권고에서 40% 의무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무로 바뀌었다라는 건 그 대학이 그 지역의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대학에 쏟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 학생들 중에 난 굳이 서울로 안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이렇게 그 지역의 의대를 지원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학생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초반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 그러면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은 성적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주셨네요. 누구나 다른 이제 똑같은 입시의 변화가 생기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규현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지금 신미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사실 그 거의 생각이 좀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 의무로 지역에 있는 그 인재를 반드시 뽑아야 되는 그 지방 의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는 그러면 굳이 이 서울로 가지 않고 여기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의대를 좀 이렇게 진학을 하고 싶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의대는 대부분 이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굳이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들 수 있을 테니까 결국은 성적이 굉장히 좋은 이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나한테는 좀 여유가 좀 생긴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의 지원 성적 폭이 좀 이렇게 좀 넓어질 것이고 결국은 합격한 학생의 그 성적 요것도 좀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지면서 조금 이 성적의 부담을 좀 덜어가면서 이 수도권 학생들은 의대를 좀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이렇게 비슷한 의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네네. 들으시는 분들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처럼 뭐 자기가 준비할 수 어쩌면은 의대를 가기에 자기의 전략만 잘 세운다라면 조금 더 좋겠죠. 참고로 부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지역 수시에서 지역 인재를 100%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지역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라든지 학종이라든지 교과를 다 그렇게 뽑고 있으니까는 미리 입시 요강의 변화를 한번 확인하시고 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 가지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지원할 때 가끔 보시면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점수가 가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지역 인재 전형에 지역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갖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끔 하나씩 떨어지는 거는 정말 한 명만 있는 겁니다. 네. 네네. 그 학생보다 보통은 0.34점 정도 높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 학생만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가끔 그것 때문에 최저 입시 입결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히 그 입결만 보시고 지원하시면 생각보다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한 가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도 지방 의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도 한번 정도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 지방 의대 네.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느 대학 예를 그러니까 들어주실 이제 건가요? 강원대 의대 같은 경우에 네, 있어서는 강원대 의대요. 네. 지역 이제 교과 전형에 있어서 마지막 10명 모집을 하는데 10명 모집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이 1.9예요. 오. 그런데 종로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1.9까지 지금 이 조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를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10명을 뽑는데 한 명이 1.9에 해당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이에요. 1.0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평균 내신 등급은 실제로 발표된 건 학교에서 발표된 건 1.1이에요. 근데 1.9가 마지막에 이제 문 닫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결국은 9명은 1.0이고 한 명이 1.9. 그래서 평균이 평균이 1.1이 나왔단 1.1. 말이죠. 네. 근데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자료를 봤었을 때 1.9까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좀 우리가 좀 이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조재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례를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부모님들이 잘 못하시는 거고 저희 메타 교육 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정말 많죠. 입시 결과만 보고 와서 스카이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선생님 보세요. 자사고 친구들. 자, 그런 친구들의 성적을 보고 일반고 우리 친구도 여기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기 원서를 못 써요?
라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입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입시들이 너무 수치가 많죠. 혼자서 분석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저희 메타에서는 5명의 컨설턴트와 자, 다른 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여러 소장님들께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나름 전문가라고 했던 저조차도 매일 모르는 게 새롭게 나오는데 학부모님들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근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확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재현 선생님, 자, 연결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앞으로 자기소개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들도 친구들이 너무 많이 질문을 했어요. 네, 이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고등학교 저희들이 찍는 시점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1학년들 올라가는 1학년들, 2학년들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자기의 역량들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대학에서 보고 싶어하는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주도성하고 발전 가능성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활동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생기부 자체에서 본인의 활동의 연결성을 보여주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 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낼 때 학생들이 가능하다라면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1학년 때 했던 보고서 내용을 2학년 때는 누적해서 그 다음 3학년 때 낸다라면 또 2학년 때 것까지의 것을 다 누적해서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걸 판단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그걸 적어주시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변화 과정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기록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는 본인의 활동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본인의 학생이 열심히 활동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는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실은 이 보고서에 대단히 중요한 5가지가 있거든요. 예, 뭘까요? 그런 부분은 다른 소장님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제가 더 다 얘기해 버리면 다른 분들 하실 말씀이 그래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정미 소장님이 자, 연결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보고서를 작성할 때 5가지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5가지보다는 네. 제발 꼭 2가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2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보고서를 왜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에서 내가 뭐가 궁금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명확하게 명시되면 그 다음에 탐구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첫 번째가 동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조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뭔가 주제를 정해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적었어요. 아이들이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도 막 적어요. 근데 뭔가를 많이 적었는데 결국은 얘가 알고 싶은 게 뭐지라는 거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적는 것보다는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할 때 이걸 그냥 자료로만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서야 돼요. 만약에 실험으로 검증한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험인지 아니면 인접해 있는 대학교까지 가서 의뢰를 통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석이 된 다음에 실험 계획이 세워져야지. 기존에 인터넷에 너무 자료가 많이 타보니까 그 자료를 가서 실험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근데 그럼 이 실험 어디서 할 거야? 학교에서요. 장비가 있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가지가 먼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결과가 틀렸든 실패했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터득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2가지만 명확하게 한다면 그 이후 과정들은 저절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탐구 보고서에 필요한 요소 2가지 설명해 주셨고요. 자, 조재현 선생님께서 다음에 5가지를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최균 소장님, 네. 이 친구가 실험에 실패했어요. 네, 그걸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실패했었을 때 왜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변인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변인 조작에 있어서의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러한 이 찝어낸 이유를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잘못된 것만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그 꼭 같은 주제의 실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변인 조작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그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좀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본인의 성장한 모습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실험 과정에서의 어떤 실패 한 이 사례도 학교생활 기록부에 본인의 성장 내용을 포함해서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발명대에서 대단한 발명품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이 지금 앞선 소장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이 과정 자체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 실패한 경험을 자기가 바탕으로 다른 거를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분석해낼 수 있다라면 이것도 창의적 경험에 들어간다라는 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거 사소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는 따로 테마를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